오늘 이 영상 2026 모델 Y 오너분들한테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알림 설정 먼저 눌러주시면 저도 힘이 납니다.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새 차 샀는데 달리다가 끼익 덜커덩 소리 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것도 비포장도로도 아니고 그냥 일반 도로 저속 주행 중이에요. 속도 줄일 때, 과속 방지턱 넘을 때 노면이 조금만 거칠어도 프론트에서 뭔가 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테슬라 서비스 센터 갔더니 뭐라고 했냐면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수리 대상 아닙니다. 이 한마디 들은 오너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2026 모델 Y, 그러니까 리프레시 모델 Y 얘기입니다. 테슬라가 디자인을 대대적으로 바꿔서 내놓은 그 모델이요. 외관도 바뀌고 인테리어도 바뀌고 플랫폼도 조정이 됐는데 정작 오너들이 가장 먼저 느낀 건 디자인이 아니라 소음이었던 거예요. 이 문제 사실 한동안 커뮤니티에서 꽤 공론화돼 있었어요. 저속에서 크리킹 노이즈, 즉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제보가 프리미엄 RWD, 프리미엄 AWD, 그리고 퍼포먼스 트림까지 전 라인업에 걸쳐 계속 올라왔거든요. 특정 트림만의 문제가 아니라 리프레시 모델 Y 전반에 걸친 현상이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근데 왜 서비스 센터에서 제대로 수리를 안 해줬냐? 이게 그냥 서비스가 불친절해서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진짜 진단이 어려웠던 거예요. 서스펜션 소음이라는 게 원래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차가 하중을 받으면서 움직일 때 관여하는 부품이 엄청 많잖아요. 어퍼 컨트롤 암, 로어 컨트롤 암, 댐퍼, 부싱, 마운트, 스테빌라이저, 링크. 이것들 중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게다가 이번 소음은 음향 특성이 여러 부품의 노이즈와 겹쳐 들렸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특히 어려웠다고 나중에 공식 문건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서비스 센터들이 임시 방편으로 한 게 뭐냐면 윤활제 도포예요. 그냥 소리 나는 부분에 구리스 발라서 일단 소리 잡고 돌려보내는 거죠. 근본 원인을 건드린 게 아니라 증상만 잠깐 덮은 거예요. 당연히 효과가 오래가지 않고 오너들은 또 소리 나면 다시 서비스 가고 거기서 또 정상 범위입니다. 소리 듣고 이 루프가 반복된 거예요. 그리고 2026년 5월 8일 상황이 바뀝니다. 테슬라가 두건의 기술 서비스 불레틴 SP26-37003과 SP-25 잠깐 설명드리면 이건 제조사가 서비스 센터 기술자들한테 내리는 공식 기술 지침서예요. 이 차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고쳐라를 공식 문서로 못 박는 거죠. 이게 나온 순간 서비스 센터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정상 범위라고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근거가 생긴 거니까요. 자, 그럼 두 불레틴이 실제로 뭘 고치라고 하는지 들어가 볼게요. 먼저 소음의 근본 원인이 뭔지부터요. 첫 번째는 프론트 어퍼 컨트롤 암 마운트예요. 흔히 FUCA 마운트라고도 하는데 어퍼 컨트롤 암이 차체에 연결되는 지점의 마운트 부품이 문제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 프론트 댐퍼 어셈블리, 그러니까 쇼크 업소버 내부의 벨빙 구조나 구조적 시팅 문제예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저속이나 노면, 충격 상황에서 노킹이나 레틀링 소음으로 나타났던 거고요. SB-31005에 따르면 기술자들은 먼저 해당 차량을 점검하고 프론트 어퍼 컨트롤암 마운트를 업데이트된 부품으로 교체해야 해요. 여기까지는 전 트림 공통이에요. 그런데 프리미엄과 퍼포먼스 트림은 한 단계 더 나가요. 좌우 프론트 댐퍼 어셈블리까지 모두 업데이트된 부품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 신형 댐퍼가 리프레시 모델 Y의 무게 배분과 감쇄 개수에 맞게 최적화된 부품이에요. 기존 부품이 플랫폼 특성에 완전히 맞지 않았다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T3 시청자 여러분이 오 하실 만한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두 불레틴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시하는 작업이 하나 더 있거든요. 와이퍼 브라켓, 펜슬, 브레이스 완전 제거예요. 이게 뭔 부품이냐면 와이퍼 브라켓을 잡아주는 보강제 같은 작은 구조물인데 이게 서스펜션에서 올라오는 에너지를 차량 파이어월, 즉 엔진룸과 실내를 구분하는 벽면으로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원래는 미세한 클릭 수준이었을 소리를 실내에서 크게 증폭시켜서 들리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완전 제거 조치가 내려진 거예요. 구조적 설계 변경이 들어간 거라 단순 부품 교체보다 한 단계 무거운 대응이에요. 절차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만약 컨트롤암 마운트와 펜슬 브레이스 작업이 이미 완료된 차량이라면 SB-26-31003에 따라 이번엔 프론트 댐퍼만 추가로 업데이트하면 돼요. 두 불레틴이 서로 보완적으로 설계된 거예요. 전체 작업 다 하면 얼마나 걸리냐? 서비스 불레틴과 서비스 매뉴얼 기준으로 약 4시간이에요.
여기에는 수리 전 테스트 드라이브와 수리 후 확인 테스트 드라이브가 포함된 시간이고요. 즉, 하루 맡기면 찾아올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비용이요. 두 불레틴 모두 공식적으로 캠페인 불레틴으로 분류됐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진단비, 교체 부품비, 공인비 전부 테슬라, 신차 제한 보증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커버된다는 거예요. 전에 서비스 센터에서 거절당했던 분들도 지금은 예약 잡고 가시면 돼요. 오너 입장에서 이 불레틴의 실질적 가치가 뭐냐면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가면 현장 기술자가 바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 어떤 부품을 바꿔야 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서로 정의돼 있으니까 현장 재량으로 정상입니다 하고 돌려보낼 여지가 없어져요. 게다가 원격 진단으로 먼저 문제가 확인되면 부품을 미리 주문해서 방문 당일 바로 교체까지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오너 입장에서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드는 거죠. 이번 케이스 그냥 소음 고친다 수준으로 보기엔 시사점이 좀 있어요. 초기에 서비스 센터들이 진단 못하고 임시 처방만 했던 배경이 음향 특성의 복잡성 때문이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공식 문서에 그대로 인정된 건 테슬라가 이 문제를 오너들의 과민 반응이 아니라 실제 설계상 조정이 필요했던 사안으로 정식 분류했다는 의미거든요. 리프레시 플랫폼의 무게 배분이 바뀌면서 기존 댐퍼 세팅이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게 결국 공식 확인된 셈이에요. 리프레시 모델 Y 오너이신 분들, 특히 프리미엄 RWD, AWD 퍼포먼스 트림 타시는 분들은 저속 주행이나 노면이 거친 구간에서 프론트에서 소리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서비스 예약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센터에서 바로 알아들어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